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끼어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해경은 같은 해 10월 2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해경이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급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7월 7일 해양경찰청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결정문을 유가족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10월 22일 간담회 당시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 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 날인 10월 23일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10월 23일 전문가 3명에게 고인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했다는 10월 25일자 내사 기록으로 보건대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청구한 것이 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문 의견에 따랐다 하더라도 고도의 도박 중독 상태라는 의견은 1명이었고 다른 2명의 전문가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시점도 의문이고 전문가가 자문했다는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단정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내사 기록에 포함된 작성일자 불상의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파악할 만한 의견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을 볼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행동에 미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뢰할 만한 자문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인권위의 결정이 문정부 시절의 인권위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을 발표를 두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위의 결정은 그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당시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정부 때인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 어선 북송 사건에 관해서도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북한 관련 사건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